P의 동무 M과 H가 찾아왔다. 참, 총독부 고원 시험 본 건 어떻게 되었소? 말도 마시오. 인제는 꼭 들어앉아 공부나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이나 치겠소. 여보게, 돈 구경한 지 오래됐지? 전수가 있네. 그날 밤 P와 M은 H를 졸라 그의 법률책을 잡혀 돈 6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섰다. 세 사람은 동관으로 가기로 하였다. 머리 딴 계집애와 배가 북통 같은 애벤 계집이 마루로 나선다. P가 무심결에 혜택곽을 꺼내어 붙여무니까 머리 딴 계집애가 P의 목을 얼싸안고 볼에다 입을 쪽 맞추더니 나도 하나 하고 손을 벌린다. P는 기가 막혀 담배곽을 내미는데 H와 M은 박수를 하며 브라보! 하고 굉장하게 큰 소리로 외친다. 술상이 들어온다. 자는 사발만 한데 술주전자는 눈알만 하다. 계집애는 그보다 더 약아서 제가 그 술을 쭉 들이마시고는 빈잔만 M의 입에 대어준다. H가 계집애를 무릎에 올려놓고 신이 나게 노래를 부른다. M이 애뱅 계집을 실컷 시달려 주다가 머리 딴 계집애를 빼앗아 가더니 귀에 대고 부어라고 속삭거린다. 그러면서 둘이서 연애 P를 건너다 보며 싱긋벙긋 웃는다. 술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P도 따라 일어섰다. M이 몸뚱이로 슬쩍 밀어서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뒤에서 계집애가 양복 뒷깃을 잡아당긴다. 나이 몇 살이냐? 18. 부모는? 부모가 있으면 여기서 이 짓을 해? 왜 이 짓이 나쁘냐? 나도 사람이야. 자고 가요. 응? 자고 돈 조금 주고 가. 응? 얼마나? 암만도 좋아. 50전도 아니 20전도. 계집애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P는 불에 데인 것 같이 벌떡 일어섰다. 일어서면서 그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있는 대로 돈을 움켜쥐어 방바닥에 획 내던졌다. 아따, 돈! 내던지고는 P는 뛰어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1934년의 이 세상에도 기적이 있다. 그것은 P가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지만 죽기보다도 더 귀찮은 일은 그를 잠시도 해방시켜주지 아니한다. 창선이를 올려보낸다고 형님에게서 편지가 왔고 오늘은 내일 아침에 경성역에 당도한다는 전보까지 왔다. P는 인쇄소에 A 과장을 찾아갔다. 월급도 일 없고 다만 일만 가르쳐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달라고 졸라댔다. 나이 몇인데? 9살. 9살? 기왕 일을 배울 테면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야지요. 그래도 너무 어려서 원. 네 집에요? 내 자식놈이랍니다. 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글쎄 좀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 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리리다마는 원 너무 어린데 애처롭잖아요. P는 당부와 치하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한 짐 벗어놓은 것 같이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창선이를 데리고 인쇄소에 가서 A에게 맡기고 안 내키는 발길을 돌이켜 나오는 P는 혼자 중얼거렸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판리였구나. P의 친구인 M은 경영학 전공의 좌파이고 H는 법과 전공입니다. 두 사람은 P와 마찬가지로 청년 백수입니다. 총독부 고원 시험에서 탈락한 H에게 변호사 시험은 지금과 같은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 H의 책을 전당포에 잡혀 얻은 돈으로 실컷 술을 마시고 사창가로 여자를 만나러 가는 장면은 1930년대 지식인들의 자기 파괴적이고 자포자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P는 나름 로맨티스트이기에 연애를 하지 않는 여자와는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하창가를 온 것 자체가 이런 신조와 배치되며 여자와 함께 술은 마셨고 여자를 끌어안기는 했지만 잠자리는 하지 않겠다는 피의 태도는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하창가의 여자들은 1930년대 여성이 겪을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대표합니다. 임신을 한 상태로 손님의 술시중을 드는 여자도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달고 다른 채 어떻게든 손님과 잠자리를 해서 돈을 벌려는 머리딴 계집도 독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피는 그런 여자들의 처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겨우 50전이나 20전을 받고 몸을 팔려는 여자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고 하창가에서 뛰쳐나옵니다. 1934년 막노동권의 1급은 약 0.8원, 즉 80전이었습니다. 현재와 노동력의 가치가 다르긴 하겠으나 2024년 현재 보통 인부의 일당이 16만 5천원 정도이므로 머리딴 계집은 지금으로 보자면 10만원, 심지어 4만원 정도를 받고서라도 몸을 팔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서도 3명의 하루 술값으로 거의 6원을 쓴 지식인의 입장에서 피는 자신의 삶이 이 여자에게 기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피는 교육이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아들 창선이를 학교에 보내는 대신 인쇄소에 보냅니다. 교육을 시켜보았자 자신처럼 무능력한 지식인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쇄소에 아들을 부탁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가 한 짐 벗어놓은 것 같이 느끼는 장면은 그가 어린 아들을 책임지고 잘 키우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아들을 어려서부터 노동 현장에 던져놓고 알아서 사람구실 하기를 바랐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들을 인쇄소에 맡기고 돌아설 때 발길이 안 내킨다고 느낍니다. 아들에 대한 미약한 사랑과 걱정, 미안함이 그의 발길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피는 레디메이드 인생이 팔렸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에는 어차피 교육이란 기성품을 찍어내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어떤 회사에서 그를 채용하는, 즉 사가는 것이라고 보는 피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이런 비관적인 교육관과 직업관은 사회주의를 지지한 동반자 작가인 채만식의 가치관이 반영된 동시에 일제 치하에서 시들어가던 고학력 무직 청년들의 무기력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